되는 것 같습니다. 예. 따로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10시가 되었으므로 저희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사당과 시민사회 공동 상속세 완화 규탄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정세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기자회견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민변복지재정위원회 등 야사당과 그리고 시민단체의 합동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상속세 완화와 감세 경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도모해 사회 활력을 높이는 세제입니다. OECD 보고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연소득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2억 원을 돌파했고 평균 자산 격차는 무려 15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양극화가 심화되고 나라 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거대 양당이 벌이고 있는 감세 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는 막대한 세수 결손과 세수 감소, 재정 악화를 초래했는데도 거대 양당이 고자산가 재벌 대기업을 위한 감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발언은 이 발언 순서대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그리고 저 이렇게 이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 차규근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2.3 내란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나라 살림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수도 문제입니다. 이미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로 87조 원의 세금이 덜 거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세수 부족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입을 추계할 때 경제 성장률을 4.5%로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대 양당은 하루가 멀다고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중산층 세금으로 둔갑한 상속세가 가장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비인도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18억 원까지는 집 한 채 물려줘도 상속세 안 내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억짜리 주택 상속해도 상속세는 1억 8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모 잘 만나서 세금 내고도 16억 2천만 원이 생기는데 이게 비인도적인 것입니까? 지난주 로또 1등 당첨금 실수령액이 17억 원 정도 됩니다. 18억 원 주택 세금 다 떼도 로또 1등 당첨금만큼 상속이 됩니다. 무엇이 비인도적인 것입니까?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지난해에만 3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십수억씩 상속받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비인도적인 것 아닙니까? 게다가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라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18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중산층이 맞습니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 가액은 6억 9천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 강북 아파트 평균 매매 가액은
10억 수준입니다. 18억 원에 달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딱 3군데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게다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주택자산 중앙값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자산이 가장 많은 순자산 5분위 계층의 평균 주택가격도 6억 3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체 누가 중산층이라는 것입니까? 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더 문제입니다. 틈만 나면 상속세 최고세를 낮추자는데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상속세의 부담을 합치면 GDP의 7.3% 수준입니다. OECD 평균 8.3%에 못 미칩니다. 미국은 12.1%, 독일은 10.7%, 영국은 10.1%에 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실은 쏙 빼먹고 상속세 최고 세율만 비교해서 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 부담률은 17.7% 내외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 22.1%에서 4.4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OECD 평균인 25%와 비교했을 때도 한참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 경쟁을 벌이면 대체 저출산과 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는 무슨 수로 극복한단 말입니까? 각각의 개별 세목을 보면 세금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표를 조금 얻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복합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합니다. 감세 정책의 폐해는 이미 내란 속에 윤석열이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를 다시 반복하시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오늘 조세개혁 특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산발적인 감세 경쟁을 중단하고 조세개혁 특위에서 중장기적인 조세개혁 방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원내 제 정당에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기득권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에 이어 이제는 민주당 표 감세입니까?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호응하더니 이제는 감세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처럼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면 18억 아파트를 상속세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종합소득세 감세 혜택을 입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마저 깎아줘야 합니까? 집값이 올랐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올바른 해법일 것입니다. 왜 엉뚱하게 세금을 깎아줍니까? 상속세는 낮은 소득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소득세 표 구간을 물가 상승에 따라 높이겠다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마저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에 자동 감세 장치를 둔다는 것인데 감세 혜택의 상당수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득 세수도 크게 줄어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을 실행한 기획재정부조차 반기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 감세했으니 중산층도 감세하자는 식입니다. 부자 감세가 잘못됐으면 그를 바로잡는 것이 마땅합니다. 덩달아 감세하자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엉뚱한 대책입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도 3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마저 밀어붙인다면 사회 양극화 해소, 대외경제 변수 등에 쓸 돈은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민주당은 오래도록 중산층과 서민의 당을 표방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보편적 기본사회를 천명했습니다. 비록 당은 다르지만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감세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의 지향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한단 말입니까?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무책임한 감세 정책을 즉각 처리하십시오. 진보당은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상속세는 미래 세대의 희망을 좌절시키지 않게 하는 세습 방지세가 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대한민국 부의 신분제를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하면 일부 부유한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부의 크기는 커질 것입니다. 조세 형평성의 원칙을 훼손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다수의 자녀들은 더 큰 좌절을 맛봐야 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윤석열 세력과 국민의힘은 자신의 부자 친구들을 위해 온갖 초부자 감세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들이 시도하던 무시무시한 상속세 윤리나 추진이 멈춘 상황을 왜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시 불을 붙이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공제안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이 얼마나 됩니까? 2023년 실제 상속세 대상자 비율은 6.8% 정도이며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민주당안이 적용될 경우에는 1.9%까지 떨어집니다. 최근 상속세 면세 대상 지역 분석을 보더라도 그것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상위 11곳이 분당, 송파, 강동, 성동, 강남, 양천, 마포, 서초 지역입니다. 우리 중산층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서민들의 삶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상속세 감세는 부모보다 잘 살기 어려운 자식 세대에게 내가 고생해서라도 이룬 것을 조금이라도 물려주고 싶다는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악용하는 짓입니다. 그 마음을 악용해서 결국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5% 정도가 세습하는 부의 세금을 매기는 것조차 포기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세수를 줄이고 복지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책임한 양당의 감세 정책으로 나라의 재정은 파탄나고 서민들의 삶까지도 파탄납니다. 여야 양당은 상속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하는 야사당과 시민사회는 이런 우려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올바른 세제 개편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암울한 미래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파탄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튼튼한 재정 마련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사회민주당과 저 한창민은 시민사회 재정당들과 함께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모두를 위한 세제 개혁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정세윤입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이 부의 대물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의 대물림은 상속 이전의 시기에도 발생합니다. 부모가 소득과 자산이 많으면 그 자녀는 좋은 지역에 거주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인맥을 쌓으며 결국 좋은 일자리에 취직합니다. 취직한 이후에도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또 자산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또 그러한 것들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그 부모가 사망하면서 다시 한번 큰 금액의 자산을 남겨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 반대편에는 그러한 부모를 가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대전의 경우에도 저희 학교 학생들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잡고 싶어도 지금 자산이 없고 부모가 그것을 지원하지 못하거나 서울의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그렇게 이동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상속세를 걷어서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상속세를 깎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양당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현재 상속세 법에 대해 지금 상속세 법은 97년 짜장면 2,000원 할 때 강남구 음마 아파트 31평이 2억 원일 때 기준이라며 상속세법을 현실에 맞춰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들으면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재작년 2023년 상속 건수가 한 35만 건이었는데 그중에서 10,000건 정도 6% 조금 넘게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93%는 지금 현재도 상속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월이 변했는데도 이렇게 상속세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도 상속세가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가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이 부의 대물림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산업화 세대가 퇴장하고 다시 그 많은 자산들이 그 자녀에게 이제 상속될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상속세를 더 완화한다면 향후에 이 대물림 문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문제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속세를 향후에 현재 완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해서 부의 대물림을 막는 장치가 한국 사회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마지막 장치이다. 상속세를 완화하자고 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자기 모순이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대 야사당과 시민사회 공동으로 거대 야당의 상속세 완화 경쟁 즉각 중단하라고 하는 기자회견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자회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